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문중모색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당신은 직장인입니까? 장인입니까? 예,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 물론 직장인이 가끔 직장암에 자주 걸린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07년도 4월 11일 날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거든요. 이거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4.11 사태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고 나가지고 차가 전복돼서 정신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잃은 다음에 회복해가지고 던진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병원에서 첫 번째, 여기 내가 왜 왔지? 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평상시에는 던지지 않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 나간 상태에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던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살고 있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일까? 이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정신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면 던지는 이런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교통사고 나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개미 아시죠? 예, 개미 다리는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개미 다리는 8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있는 머리에 붙어 있는 건 다리가 아니고요. 더듬이고요. 뒤에 붙어 있는 양쪽에 3개씩 개미 다리는 6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예, 진의 다리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진의 다리는 반드시 짝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개미하고 진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개미가 지나가다가 진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진해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개미가 진해한테, 야, 진해야, 너는 그 수많은 다리 중에서 앞으로 걸어갈 때 도대체 그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발을 첫 발로 내딛느냐? 이렇게 했더니 진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네, 여러분, 진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다녔던 애예요. 여러분, 진해가 멈춰서서 생각해본 이유가,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개미가 던진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색다른 질문을 던지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문이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한다. 특히 인공지능도 질문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을 잘하느냐면요, 알고리즘으로 질문을 무한 생성을 합니다. 그런 질문은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찍는 걸 보고 아빠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 딱따구리가 저렇게 나무를 찍는데 쟤는 왜 두통이 안 걸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야, 그러면 딱따구리가 고무를 찍냐? 나무를 찍는 걸,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고 아빠한테 질문을 안 던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딱따구리가 나무를 찍는데 두통이 안 걸릴까? 이런 호기심 기반 질문은 절대로 인공지능은 던질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건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잘 비서로 데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 만들고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5살 때는요, 평균 대여섯 번 질문했는데, 4, 50번 정도 질문 안 돼요. 5살 때 하루에 평균. 그런데 이게 이제 40년이 지난 45세가 되면 질문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4, 5번, 대여섯 번으로 질문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원래 그래, 물론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안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작가 메리 올리버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해파람 부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준 2가지 선물 뭐냐?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2가지 능력이 아니고 1가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질문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밥은 먹었는지,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그죠? 뭐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다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어요. 제가 좀 유튜브지만 욕 좀 하겠습니다. 밥은 처먹었는지, 뭐 자빠져 잤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예, 이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의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은 직장인입니까? 장인입니까?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터를 노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돼. 왜냐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장인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요. 주 52시간 워라밸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 직장인, 아니 장인입니다. 장인은 왜냐? 일터가 놀이터니까요. 왜냐하면 어제와 다른 방법을 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순간부터 이전과 다른 삶의 혁명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직장인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지만 장인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심장이 떨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장인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 장인, 출근하기 싫어서 미치겠는 사람 직장인. 여러분, 직장인으로 살겠습니까? 장인으로 살겠습니까? 유영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We spent